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한 거 한번 그냥 복습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이 날리지 매니지먼트, 지식 경영이라는 게 있었죠. 써가 한번 해볼까요? 지식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해당 내용이 어디서 이제 우리가 다루어졌냐면 우리가 경영자들이 가져야 되는 경영 기술, 매니지먼트 스킬 이야기할 때 컨셉추얼 스킬, 그죠? 그다음에 휴먼 스킬, 테크니컬 스킬. 그래서 전문적 기술 이야기할 때 일선 관리자가 주로 가져야 되는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 등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과학 관련된 어떤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날리지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노나카라는 사람, 노나카 이쿠지로라는 학자 등장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식을 태신 날리지, 암묵지하고 엑스플리시 날리지, 형식지로 구분을 해서 이런 날리지가 쉐어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날리지가 쉐어링 되기 위해서는 날리지 컨버전, 지식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소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엑스터널리제이션,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인터널라이제이션. 그래서 지식의 이른바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각각 외재화, 그죠? 소셜라이제이션이 뭐였더라? 사회화, 그 다음에 외재화, 엑스터널리제이션, 그리고 콤비네이션, 조합화, 그 다음에 인터널라이제이션, 내재화라는 것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S, 요거 간략한 핵심 내용만 적어봅시다. SECI라는 거, 이른바 새끼, 상당히 중요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세요. 새끼 밥 먹는 것처럼 중요하다. 이렇게 웃기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조직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조직의 4가지 특징. 어떤 게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조직은 공동의 목표, 커먼 골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분업을 한다. 일을 나누어서 해서 효율성을 도모한다. 디비전 오브 레이버, 그죠? 분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오디네이션, 약간 의역을 해서 통합. 그래서 분업을 하면 효율성은 추구되지만 그야말로 조직 전체의 목표하고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재무부서 쪽하고 마케팅 부서 쪽 제가 서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 서로 상대 부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통합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어라키 오브 어서리티, 권한 계층이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렸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했던 게 세 번째, 이른바 5가지 베이직 파트, 그죠? 조직의 5가지 부분, 이른바 민츠버그의 스트럭처 컨피규레이션, 그죠? 민츠버그가 얘기했던 조직의 어떤 구성들, 그죠? 그래서 크게 스트래티직 에이펙, 최고 경영층을 의미했고, 두 번째로는 2번이 뭐였더라? 1번이 스트래티직 에이펙이었고 2번이 테크노 스트럭처, 기술 지원, 그 다음에 3번이 중간 관리층을 얘기하는 미들 라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관리적으로 메인 업무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관리 지원, 그죠? 서포트 스텝, 그 다음에 5번째로 운영핵, 오퍼레이팅 코어가 있었죠. 5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5가지의 어떤 포션에 따라서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성원들에게 많은 교육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지원 쪽, 즉 HRD, 인적자원 개발 관련 부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조직 설계 차원, 그죠? 디멘션 오브 얼거니제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해서 조직 설계 차원 우리가 컨텍스추얼하고 스트럭처럴 디멘션 각각 살펴봤었죠. 그래서 상황 배경적 차원에는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전략 목표라든가 조직 문화, 규모,
그 다음에 조직 어떤 기술, 그 다음에 환경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조적 차원 (structural dimension에는) 공식화, 그죠? 공식화, formalization, 그 다음에 전문화 (specialization), 그리고 세 번째 권한 계층, 그 다음에 네 번째 centralization, 집중화, 그 다음에 professionalism, 전문직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원 구성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들은 상당히 조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을 좀 할애를 해봤어요. 5분 정도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할 조직 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 구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 조직 구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직에는 이제 수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조직 안에. 그죠? 그 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직 내, 조직이죠. 학교도. 그죠? 조직의 특성에 부합이 되잖아요. 조직의 네 가지 특징. 공동의 목표가 있고, 일을 나누어서 하고, 통합성이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권한 계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학교도 보면 조직 내에 부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학생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있죠. 그게 팀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과부제로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실제 조직 내에 있는 부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말로는 이제 부서 이렇게 쓰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functional unit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개 있으니까 복수로 unit s를 좀 붙여봤어요. 그 8페이지 잠깐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건 되게 좋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핸드아웃 좀 읽어보세요 라고 시간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들으시다가 잠깐 멈춤하시면 되잖아요. 자, 읽어보셨다고 잠깐 멈춤하시고 핸드아웃 보시면서 보세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핸드아웃을 같이 지참해서 수업 시간에 보셔야 돼요. 핸드아웃 없으면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참하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vertical shape이라 그래가지고 수직적인 부서 형태. 자, 봅시다. 수직적 부서 형태 라고 해서 이제 과부제라고 했는데, 저는 한번 한자로 써볼게요. 과부제, 과부제. 그래서 과부 그러면은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자를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무슨 과 할 때, 그죠? 총무과, 병원으로 얘기하면 원무과,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과고요. 요거 그냥 부예요. 무슨 부서 할 때. 그래서 과부제라고 하는데, 이 부서 형태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마케팅, 이것도 한자로 계속 쓸게요. 마케팅 부가 있으면 이 부 밑에 이렇게 과들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어떤 과가 있냐면은 일단 영업관리라는 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마케팅 부서 해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그리는 그림은 어떤 예시지 모든 마케팅 부서 과부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 요거 한자로 한번 써보자. 영업관리 과가 이렇게 있네요. 영업관리 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 알 거라고 그냥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들이 서로 제품의 수준 혹은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서 경쟁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품질, 펑션이 비슷하니까 기능이 비슷하고 퀄리티가 비슷하고 펑션이 아주 유사해지니까 경쟁을 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야 된다.
그죠? 치열한 경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품 품질이 상향 평준화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 관리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과가 있을 수 있냐면 마켓 리서치, 우리말로 합시다. 시장 조사과, 시장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촉진해야죠. 프로모션, 촉진, 홍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제 상품을 관리하는 상품 관리. 그래서 지금 이 과가 지금 제가 이것도 빨간색으로 쓸까요? 그 전에 이제 강의 촬영할 때는 파란색을 많이 썼는데 파란색이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글씨가 좀 안 보이시면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세요. 제 얼굴도 커져서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판서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 과하고 부로 이루어져서 이걸 과부제라고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가 몇 개예요? 영업관리, 시장조사, 촉진홍보, 상품관리과에서 4개죠. 그래서 이 4개의 과가 모여서 하나의 부를 형성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표시했네. 이 과가 부에, 그죠? 그래서 과부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제. 그러니까 부서 형태가 과와 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과를 이끄는 최고 담당자는 과장, 그죠? 과장. 여기도 시장조사 과장. 그래서 과장. 우리가 흔히들 뭐 과장 하는데 과장 정도 되면 자기가 거느리는 조직 구성원들이 몇 명이 포진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장들을 아우르는, 그래서 마케팅 부서의 업무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마케팅 부장이 되는 거죠. 부장.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조직을 또 내려가 보면 각각의 그 과별로 과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을 보좌하는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대리가 있죠. 대리. 그 대리가 보통 한 3명 정도, 1, 2, 3. 여기도 1, 2, 3. 여기도 1, 2, 3. 1, 2, 3. 자, 대리 몇 명이요? 자, 대리가 12명이 되죠. 그죠? 그리고 과장 4명, 그리고 지금 부장 1명. 지금 이 부서 사이즈도 상당히 중요해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대리 밑에는 사원이 1, 2, 3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 대리 2 밑에도 1, 2, 3 그리고 3번 대리 밑에도 1, 2, 3. 여기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명이죠? 9개가 4개니까 36명 있는 거예요. 시장조사과에 각각 대리 1, 2, 3에도 각각 사원들이 1, 2, 3, 1, 2, 3, 1, 2, 3. 그 다음에 촉진홍보과 상품관리과도 마찬가지죠. 이해되셨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과부제는 쉐입이 어때요? 그야말로 수직적이다라는 거죠. 수직적. 우리가 조직 설계 구조적 차원에서 공부했던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통제의 범위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스팬 오브 컨트롤. 스팬 오브 컨트롤이 상당히 좁아요. 스팬 오브 컨트롤의 개념이 뭐였어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통제의 범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상사가 거느리는 부하 직원의 수. 그래서 지금 이 영업관리 과장은 3명, 그리고 대리도 3명이니까 비교적 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좁을수록 수직적인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배운 거 한번 응용해봤어요.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5명에다 17명, 그 다음에 더하면 53명 정도. 그러면 이 마케팅 부는 인원이 53명이야. 야, 피라미드 모양, 수직적인 모양이면서 상당히 인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서 형태의 특징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안정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 내에 있는 각 과별로 일을 지금 분업화 시켰잖아요. 우리가 조직의 특징 중에 우리가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는 말 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조직 내에는 기능 단위 부서들이 존재해서 일을 나누어서 한다. 그래서 효율성이 추구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서 내에서도 또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과로 분업을 시켰죠. 과로. 영업관리과, 시장조사과, 촉진홍보과, 상품관리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효율성이 증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업관리과 내에 있는 그 영업관리 그 과원이라고 할게요. 그 원들은 과원들은 영업관리에 대한 업무만 수행해요. 그러니까 시장조사과의 업무를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영업관리과에서 뭐 3년 정도 일하는 사원이 시장조사과 가서 일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우리가 잘 써야지 글씨를 밑에다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잡 로테이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직무순환이라고 해요. 직무순환. 그러니까 돌린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어떤 영업관리에 관한 지금 이제 직무명은 제가 써놓지 않아서 우리가 영업관리과에서 이루어지는 직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영업관리과에서 수행되는 직무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두루두루 경험해보고 이쪽 과로 넘어가서 순환. 근데 직무순환을 한다고 해도 영업관리과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시장조사하고 업무 성격이 좀 상이해요. 시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어떤 기호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설문 작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작성된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통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통계 처리.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테크니컬하게. 그래서 업무를 갖다가 이제 돌려서 하는 이른바 잡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그래서 한 부서 내에서 일해도 해당 과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걸 좋게 말해서 안정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경직돼 있다. 같은 마케팅 부서에 있지만 마케팅과에서만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서, 그러니까 다른 과로 이동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부서, 마케팅 부서지만 시장조사과나 촉진홍보과나 상품관리과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나 견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조직에서 이제 잡 로테이션을 실시하기도 해요. 어찌됐건 그래서 경직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는 직 위에 의해서 결정돼 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게 권한 계층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부장서부터 과장, 대리, 사원. 수직적이죠. 군대 같아요, 군대. 그죠? 군대처럼 상당히 수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마케팅 부서에서는 부장이고, 그리고 해당 과마다 영업관리과나 시장조사과나 촉진, 홍보, 상품관리과에 있어서는 이 과장들이 주된 의사결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업무는 직위에 의해서 결정한다. 실질적으로 이 마케팅 부서 부장은 리더십만 잘 발휘하면 마케팅 업무를 설사 혹시 만약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과장들이 유능하면 이 부서는 잘 돌아가요. 명령을 내리고 너 뭐해 너 뭐해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정확한 명령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리더십이 존재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마케팅 부서의 장이면 마케팅 업무, 영업관리, 시장조사, 홍보, 상품관리에 대한 업무를 두루두루 파악해야 되죠. 근데 과부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과장들이 유능하면 상당히 부장은 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갖다가 주로 과장과 부장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 설계의 구조적 차원 공부할 때 우리가 센트럴리제이션, 그죠? 집중화라는 거. 집중화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권한을 누가 더 집중해서 갖고 있느냐. 대부분 과장과 부장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시장조사과에 저 밑에 있는 사원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아이디어가 실제 과업에 반영되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대리 과장을 거쳐서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부장까지.
지금 제가 뭐 여기는 뭐 차장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봤지만 뭐 차장도 있고 대리 밑에 주임이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더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장, 과장, 그죠? 그 다음에 대리, 주임, 사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저는 그냥 편의상 한 서너 단계로 봤지만, 근데 그런 단계에서 의사결정의 권한을 일반 사원들이 갖기는 상당히 어렵다. 대부분 의사결정 권한을 과장, 부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서 사이즈를 봤더니 53명이죠. 53명은 이게 이 사이즈가 부서 사이즈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53명이 이게 숫자가 많은가? 상당히 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새는 부서 형태가 과부제로 이루어지는 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팀제, 설사 인원이 팀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그래도 다시요. 설사 팀제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름은 팀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팀제의 보통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한 서너 명부터 많아봐야 10명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뭐 서너 명에서 한 뭐 10명 정도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부에 우리가 대응해서 볼 수 있는 부서 형태가 팀인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팀은 인원이 한 대략 1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과부지의 인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원이 적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과부지 인원이 5배 정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절차 및 방법의 공식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많이 세분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원들도 많고, 그죠? 그래서 조직 규모가 크고,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부제로 간다라는 거는.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렇게 과부제를 실시했다가 2000년대 한 초반 들어서부터 슬슬 이제 팀제로 바꾸기 시작하죠. 자, 이제 팀제 얘기를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부서 규모가 점점 크다 보니까 상당히 공식화, 절차 및 방법 등이 굉장히 공식화가 많이 진행된다라는 거고. 여섯 번째 내용을 보면 과장이 부장한테 지시하고 부장이 과장한테 지시를 하고 과장이 대리한테 지시를 내리고 대리는 다시 사원들한테 지시를 내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상당히 고정적이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1997년 IMF 구제금융 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조직의 시설에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뭐 야근 같은 거를 뭐 조직 내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오피스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승진 같은 경우도 그냥 나이가 많고 연차가 많으면 자동 승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배경을 좀 보면 우리나라가 1997년 IMF 터지기 전에 특히 80년대 같은 경우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거의 뭐 7% 이상, 좀 보수적으로 보면 7% 이상, 크게 보면 10% 이상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혜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혜태라는 오늘 혜태라는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 혜태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허니버터칩 같은 거 생각하면서 혜태 제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그런 핵심 역량이 그야말로 과자 같은 거 만드는 빵 이런 거 만드는데 이 기업이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혜태전자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규모를 그냥 막 확장하는 거죠. 제가 그 효과성하고 유효성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조직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뭐 대기업들이 공채를 많이 안 하는 추세로 돌아섰죠.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인데 현대자동차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 공채를 해서 뭐 몇천 명씩 뽑고 몇만 명을 뽑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수시 채용을 하죠. 근데 과거에는 기업 규모가 금방금방 커지고 또 사는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취업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차 차면 빨리빨리 승진해서 올라가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 회사에서 사람을 많이 뽑지를 않죠. 경제 성장률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더뎌졌고. 그러니까 경제가 기본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지만 취업률 하나만 봐도 자 그래서 상당히 과부제 같은 경우에는 능력주의가 중요했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연공주의라는 거. 연공주의와 과부제를 매칭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부는 이렇게 마치고 우리 한번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